자, 먼저 대장주에는 쿠콘과 나이백. 나이백은 두 분이 선택을 좀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꼬리주에는 GSPN셀, 그리고 헥토파이낸셜, 성우하이텍 이렇게 세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쿠콘을 선택해 주신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움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된 이슈 종목들인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오늘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재미있는 섹터는 없었고 하루 종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350개가 안 되는 시장 속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전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섹터 내 순환매 관점에서 어제도 NHN KCP와 함께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안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죠. 쿠콘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차트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이 구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캔들을 꺼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이후에 차트에 캔들을 켜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였더라면 명확하게 반등에 대한 포인트였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저점에서의 움직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다면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이 쿠콘 또는 헥토파이낸셜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래 좋아. 잘 간 종목, 수익 난 종목 말고 앞으로 우리가 수익 낼 종목 어디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이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는 월요일은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이다. 그럼 제가 강조드리고 있던 것, 어제도 청담글로벌로 말씀을 드렸고요. 화장품 섹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달바 글로벌, 글로벌 텍스프리, 청담 글로벌. 글로벌이 다 들어가니까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 수익의 기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해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일정 이야기하면서 종목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쿠콘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 후반 막바지까지도 다날이나 NHN KCP나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윗꼬리를 몸통보다 짧게 달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두나무와 네이버,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좀 조심해야 되나? 그런 가는 말이 더 가는 장세의 특징점이 남은 거래일 동안 한 4거래일 남았나요? 이 거래일 동안 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 주목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이 나이백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먼저 박지훈 파트너 나이백. 이 종목은 우리가 후식으로도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맛있게 드셨다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요. 하락장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다. 재생의 이름으로 반짝였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봤는데요. 네. 이 종목 제가 어제 달달하게 디저트 음식으로 챙기시라고, 디저트 종목으로 챙기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지켜드리는 감정금융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많은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쭉 헬스케어랑 재생의료 쪽으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슈를 살펴보자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임플란트 관련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이 모멘텀들이 다 재생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고요.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미국 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흔들릴 때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제약주들은 경기와 무관한 수요라는 포인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주로 분류가 돼요. 이 지수 급락 구간에서 자금 일부가
덜 흔들리는 곳으로 회피가 되면서 반사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공략했던 종목들이 하나 같은 공통점이 혁신적인 스토리를 원한다. 나는 좀 더 꿈에 미래에 투자하겠다라는 심리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AI 의료 그리고 또 재생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종목들이 빛을 내고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요즘에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장대 음봉을 두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락하면서 다시 회복을 해주는 시그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최근 9월 9일에 시가인 34,000원대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할 수 있겠다.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더 큰 상승으로 갈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보게 된다면 상승으로 방향 본다면 37,000원대까지 보시되 우리가 흔들리는 구간 체크한다면 28,000원대는 지켜줘야 가격권 그리고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도 대장주로 나이백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같은 하늘 아래 대장이 둘일 수는 없는데 나이백 고수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앞에서 박지훈 대표가 나이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차트는 빼고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제가 요즘에 대세지 않습니까? 어.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백은 섬유증 치료제를 앞다투어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섬유질이라는 게 폐경화, 간경화 적용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5월 달에 6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에 이은 추가 모멘텀 때문에 오늘 17%의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기술 이전 파트너사 확정 전까지는 나이백은 등락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1차 3만 4,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눌린다면 2만 8천 원 내외가 기술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GSPN셀 오늘 P&L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GSPNL하고 서부 T&D 같은 경우에도 네.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한 2, 3주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차익 매물이 한 일주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이제 월요일부터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호텔과 관련된 업체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10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영업 신고증이 없는 기업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퇴출된다. 결국에는 이제 영업 신고증이라고 하는 게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만 에어비앤비에다가 나의 숙소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건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줬다가 이제 시행입니다. 시행이라서 에어비앤비에서도 그런 접수증, 이런 신고증을 첨부해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에어비앤비에 지금 거의 7만 2천여 개 중에 7,200개 정도가 신고증이 있고 그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10%밖에 안 되는 업체만 남고 나머지가 다 퇴출된다. 그러면 결국엔 호텔로 사람들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GSPNL은 파르나스 호텔 관련된 체인 다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인트리, 파르나스 이쪽도 다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 T&D, GSPNL 중에 꼬리주 중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GSPNL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저점에서 반등이 따박따박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봉을 그리면서 지켜주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지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부분, 꼬리주 중에 그래도 반등 나올 종목, 어제는 DI동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GSPNL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꼬리주이긴 하지만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승일 파트너에게 꼬리주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채팅창에 봤더니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교장 선생님 같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까?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선생님은 제가 접었고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25년, 펀드 매니저로 한 5년 정도 활동했기 때문에 네, 증권계 교장 선생님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자 성우 하이텍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 관세 이슈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우하이텍 역시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화신처럼 네. 현대기아차 1차 벤더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자, 그러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성우하이텍이 월봉상 보시면 11선이 5,500원에 있고요. 21선이 6,7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6,7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현대 기아차 관세 이슈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빠져도 저점 수준에서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5,300~400원 정도는 안 깰 것이다라는 근거가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제가 너무 진지하게 교장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조금 웃으면서 교장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들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윤 파트너의 꼬리주 헥토 파이낸셜을 들고 오셨는데 이게 쿠콘보다는 좀 약했지만 오늘 시장에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는 맛있는 꼬리주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얘네들 가지고 꼬리곰탕을 좀 끓여보려고 합니다. 그거 꼭 저도 한 그릇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계속 스토리를 좀 강조를 하는데요. 음. 제가 동시에 지금 여기 주식 미식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맛있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항상 시식을 하고 와요. 앵커님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저 항상 시식을 하고 와요, 주식을. 같이 맛있는 가요. 게 있는지. 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저희 일당백 시식단이라고 해서 아. 오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 시식하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네. 아래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헥토파이낸셜 오늘 시식하고 맛있어서 다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이슈로는요, STO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호재로 상승한 배경이 따라 붙게 되었고,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네이버의 구조적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이 네이버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받쳐주는 다양한 후발주들의 테마에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을 소개해 드렸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야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일에 설명드렸던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단기 전략으로 9,500원에서 10,000원대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식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디시로 이 헥토파이낸셜 그리고 제주은행 그리고 더즌까지 볼 건데요. 지금 먼저 헥토파이낸셜 차트를 보게 되시면 상대적으로 허반석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쿠콘보다는 덜 오른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은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19,300원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 자, 이 종목의 감정선을 보게 되면 25,500원대에서 가장 윗꼬리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5,500원대를 도달하는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이 가격을 또 돌파해준다면 그 윗구간인 22,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탄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5,000원부터 22,500원대까지는 트레이딩에 적합한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 말고 오늘 또 제주은행이라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네이버와 두나무 이슈로 함께 플랫폼으로 해서 움직인 경우입니다. 네. 자, 이 종목 또한 횡보를 하다가 지금 15,400원대에 멈춰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들어온 것 그리고 최근에 못 뚫던 가격대인 15,500원을 뚫어준 것으로 보아서는 단기적으로 탄력 받는다면 윗꼬리인 17,000원부터 18,000원대까지는 탄력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사이드 DC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보고 지금 아침에 시식하러 좀 왔으면 좋겠다. 들어와 하는데 저는 시식보다는 정식을 좀 좋아하고 코스를 좋아하니까 그거 할 때 좀 불러주시면 제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행 꼬리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은 오늘 가장 핫했던 핫 이슈를 통해서 다음 주에도 수급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지 세 분 파트너에게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사이트 Q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 시장이 물론 빠져서 그렇겠지만 관세 불확실성 환율도 그저께 이야기를 좀 드렸었지만 1,400원을 훌쩍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안녕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 좀 더 싸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답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답 바로 확인해 보죠. 주 한국 수출 회복 시 외국인은 다시금 들어올 것이다. 식
단기 리스크는 있겠지만 외국인은 돌아올 것. 그리고 창 원화 약세 이벤트성 이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단기성으로 좀 봐야 된다. 자, 세 분 비슷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하지만 앞으로 외국인은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승일 파트너님, 네. 외국인 혹시 연락 한번 해보셨어요? 예, 오늘 제가 전화를 수십 통 했습니다. 받던가요? 예, 잘 받더라고요. 어. 제가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네, 통화한 내용을 바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자, 먼저는 5년간 최근 동향에서 원달러와 주시장 상관성은 매우 크다. 자, 그러나 단기 이슈로 실적장 시작 구간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통화에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통화 스왑 해결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자, 지금 3,500억 달러를 관세 협상에서 지금 트럼프와 우리 이재명 정부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해결되면 연말에 1,36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가 통화해서 확인했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현재 원달러는 이렇게 1,410원을 뚫고 하늘을 올라갈 것 같이 하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는 조용합니다. 지금 97.74인데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달러원 차트는 이렇게 달러원 차트는 1,410원을 가고 있지만 네. 코스피 지수는 25년부터는 방향성이 크게 일치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달러원 차트와 달러원 인덱스 차트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는군요. 자, 그럼 달러 인덱스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97.74에 있는 달러 인덱스가 102나 104.5를 넘지 않으면 앞으로 달러 추가적으로 강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415원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1,350원까지 연말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므로 앞으로 환율과 외국인 매도와의 상관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저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신다 이렇게 또 적어주시는 분도 있고 방송에 좀 적응을 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응원한다 이런 댓글들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허반석 파트너도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출이 회복될 때는 다시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게 헤드라인으로 나간 상황이고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환율이 1,320에서 1,360원 사이가 유지되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편안한 시장이겠죠. 그 시장이 되려면 우리나라 체력 자체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수출이 회복되고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외국인의 자금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플랫한 전망은 펀더멘털 회복이 지연되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의 관세 영향 등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 차가 유지된다라면 환율은 1,380원에서 1,450원 사이에 현재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방향성에 따라서 위안화가 약세고 외국인의 차익 매물 출회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게 된다면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조금 보시면 특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인데요. 역의 상관관계가 최근에 들어서 들고 있거든요. 25년 11월, 24년 11월, 25년 1월, 2월, 3월 달부터 보면 달러 인덱스가 빨간색인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초록 색깔의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동일한 관계였습니다. 약간 커플링 되다가 최근에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그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거다라는 시장은 25년 초까지였고요. 지금은 무언가 다른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1,400원에서 1,450원까지의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원화 약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달러 자산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허반석 파트너는 학생 회장처럼 오늘 또 자료를 또 준비를 딱 하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 네. 우리가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처럼 외국인도 돌아오는 걸까요?
네, 저는 교장 선생님, 학생의 선생님, 저는 유치부 스타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어제 이구 산업으로 원자재 움직임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원자재의 상승은 단순하게 원자재 값이 비싸졌다가 아니라 이 전방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이 좀 탄력성으로 변할 것이고 생산 증가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인플레 압력이라는 경우도 우려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장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봐,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까 봐 이런 불안해하는 감정들이 시장 하락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 압박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피하던 이 카드값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던 그런 문제들, 고용 문제나 경기 둔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원자재 값도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정부가 금리 인하 조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고용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플레 이렇게 세 개 다 잡을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모두 다 갖춘 단단한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적인 특정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을 함께 짜보면 환율이 1,400원대 초입에서 흔들리는 구간에는 달러 강세 수혜주들, 뭐 자동차, 조선, IT 이런 일부적인 종목들을 비중을 확대해 보시고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장기 체류를 한다라고 하면 내수 방어주, 제가 계속 공략해오던 통신, 음식료,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일부 스위칭해서 환율 레벨업 시나리오별 대응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의 결론적인 얘기로는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단단하기 위해서, 단단해지기 위해서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딱 지키고자 하는 방향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 오늘 선생님 특집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전략 부분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인사이트 큐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과연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왜 자꾸 못 살게 이러는 걸까요? 이번에는 반도체 수입 제한 이런 부분을 또 카드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잘 가던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반드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자, 세 분의 답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답 yes, yes, no라고 적어 주셨는데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노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대로 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노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또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아하. 그랬더니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한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농담입니다.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충전에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이 트럼프의 속내다. 자,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내년 11월까지죠.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미국 현지 공장 완공 전까지는 관세를 면제한다는 점을 또 시사를 했고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HBM은 AI 산업의 필수이기 때문에 조건부 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TSMC도 미국에 패키징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급 차질 불가피하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지금 몸담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악관 대변인의 인터뷰를 이 원문으로 잘 들어보면 정해진 바가 없다. 자, 트럼프가 갑자기 정해서 자기한테 시켰다. 그래서 마지막에 뉘앙스가 아직 모르겠으나 끝까지 백악관의 말만 듣고 다른 보도는 믿지 말라는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점에서 저는 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영어를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뉘앙스까지 들어보고 판단을 잘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허반석 파트너, 오늘 우리가 정말 할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방송 처음에 할 때 삼성전자였는데 10만 원 갈 것이냐,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좀 짧게 팩트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연내 10만 원 간다 못 간다 해서 노를 했다고 했더니만 네.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가는데 무슨 소리냐? 너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 주식창 이름 3글자 다 기억하겠다라는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식창만 기원하면 이름은 모르잖아요. 또.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이 기정사실화 확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 설왕설래하면서 됐다 안 됐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야지 10만 원 갈 수 있다.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끝으로 차트 잠깐 보시죠. 1년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연봉입니다. 연봉으로 40에서 50 올라가면 1년 농사 잘 지었다라는 게 우리가 보아온 연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91,000원 애프터마켓 기준까지 다 포함시키면 71% 올랐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55%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유자분들은 참을 수 있어요. 40% 50% 수익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가 결론입니다. 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 맛있게 먹는 박지훈 파트너, 예스,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반등 시의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맛있게 좀 이렇게 MSG 좀 넣을 수 없을까요? 네. 일단은 불확실성 헤드라인에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저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가끔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들어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스위칭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잠시 비중은 축소를 해두고 이렇게 스토리가 다양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황 자체는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전반적으로는 개선되는 국면이고요. 이건 다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리듬이 다들 각자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조적 회복은 큰 그림이라는 거는 유효하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좀 다른 쪽 방향도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뭐 반도체 빠지면 AI도 빠지는 거냐 이렇게 두 제목을 좀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주식은 고정관념을 항상 깨셔야 됩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 뭐 소부장 중주 등등 이렇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스토리 아이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피해를 회피해 갈 수 있는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AI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보안, 양자 이런 쪽들도 너무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회피해 가고 싶다. 나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로 스위칭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테마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Q 시간 가져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어느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허반석 파트너, 지금 시장이 조금 쉬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화장품 하겠습니다. 화장품, 좋아요. 뭐 이거 끝말잇기도 아니고 지금. 네,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AI 소프트웨어, 보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김승일 파트너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카지노, 호텔, 관광여행